거야, 아니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뭐, 대한민국이 소득이 1인당 뭐, GDP가 3만 불 정도 되니까, 내가 얘기했어요. 3만 불에 인구가 5천만 명 넘는 국가가 7개밖에 안 돼요. 7개. 그러니까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우리예요. 그러니까 7개 국가만 국민소득이 3만 불이면서 5천만 명이 넘는.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에, 유럽에 있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한 4만 5천 불 되지만 인구가 2천만 명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면적보다는 한 4배 정도 되는. 그래서 결국 이제 대한민국이 선진화라고 하는 게 가장 우리가 가야 할 길인데, 선진화를 하기 위해서 뭐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 뭐 경제적 풍요는 상당히 달성돼 있어요. 여러분들 일본 가더라도 일본 사람들이 우리보다 잘 사는 것 같아요? 안 같아요? 우리가 훨씬 잘 사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 집에 대한 투자를 별로 안 해서 그런지 집 가봐도 별거 없어요. 그리고 평수도 별로 작게 살아요. 예, 우리가 훨씬 더 멋있게 살아요. 멋있게. 예. 또 이 선진화가 되려고 하면 생명과 자유에 대한 존중심이 있어야 돼요. 생명과 자유에 대한 존중심이 있어야 되고, 중산층이 확대되어서 60% 이상인데, 뭐 우리나라 뭐 그 정도 거의 될 거예요. 지금 중산층이라는 게 한 가정의 소득이 한 500만 원 정도가 넘고 2000cc 이상의 차를 하나 가지고 있고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통장에 현금이 한 1억 정도 있으면 중산층이라고 하는데, 그 층이 한 60%는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산층이 가장 확대한 시기가,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대통령 누구예요?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6년 동안, 7년 중에 6년 동안 경제 성장률이 10%씩 넘어서 가장 중산층을 확대시킨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결국은 헌법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민주화 쪽으로 가고 대통령을 직선제하고 하는 과정을 가진 게 결국은 중산층 확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미국과 북한의 협상도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남북 경협으로 잘 가서 북한이 개방되는 과정으로 간다고 하면 북한에 있는 2,500만 명 우리의 동포가 좀 더 생활 수준이 나아지면, 생활 수준이 올라가는 순간에 결국은 김정은은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내가 지난번에 들은 조선이 600년 이상을 갔던 것도 큰 이유가 무슨 조선시대 왕이 통치를 잘해서 600년을 간 게 아니에요. 조선시대 많은 백성들이 뭐예요? 너무 배고팠어요. 빈곤이에요. 먹고 사는 게 너무 없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들면 정체해요. 정체하면 배우지 못해서 무지해요. 무지하면 뭘 투쟁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오랫동안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면 배고파야 돼요. 지금 북한 정권에 있는 2,500만 명이 가만히 그냥 목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는 이유는 그들이 불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너무 배고프기 때문에 빈곤하고 무지하고 정치하고 해서 뭘 변화시키겠다는 욕망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남북 경협이 잘 돼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저 평양을 거쳐서 저 신의주 저기까지 쭉 뭐 KTX를 놔주고, 저 원산에 지금 뭐 한다고 해서 원산까지 KTX 놔주고, 또 고속도로 뭐 8차선으로 다 놔준다고 그랬어요. 예, 놔준다고 지금 이번에 USB에다가 담아서 줬어요. 북한한테 한 몇십 줄을 쓰겠다고 지금, 하여튼 개인적으로 둘이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소곤소곤 하면서 내가 이만큼 해줄 텐데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하려고 그래요. 지금 대통령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과정이 잘 이루어져서 남북경협이 잘 되면 결국은 그것이 김정은한테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김정은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관전을 해보세요. 이렇게. 뭐 여러분들은 지금 뭐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들 뭐 즐기라겠어요? 즐겨봐라. 즐겨봐라. 근데 잘못하다가는 거기에 들어간 돈이 여러분들이 갚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게 항상 이제 두려웠기는 한 거예요. 문화적 융성, 선진국이 되려고 하면 문화가 융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역사나 예술이나 또 뭐 이런 거에 대한 자긍심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동체 문화가 잘 형성이 되어야 선진화가 되는데, 공동체 문화가 잘 가꾸어지려고 하면 결국은 구성원끼리, 사람과 사람들끼리 어떤 신뢰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코드예요. 그래서 건강하고 책임 있는 삶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은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저런 걸 해보고 싶다고 하는데 소망을 썼어요.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근데 저런 생각은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국회를 개혁하고 싶어요. 국회가 지금 몇 명이에요, 국회의원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지금 300명이에요. 나는 200명을 줄이고 싶어요. 그리고 논산에 무슨 뭐 계룡 논산 국회의원이 아니라 충남 전체를 묶어서 국회의원 몇 명을 뽑고 나머지 200명 중에 100명은 지역 국회의원, 100명은 전문화된 국회의원을 뽑고 싶어요. 경제 담당, 국방 담당, 뭐 사회 담당, 교육 담당, 복지 담당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을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다. 왜? 지금 국회의원들이 자질 함량이 무지개 모자라요. 무슨 어떤 규정을 만들고 법을 만들 만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주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쌈꾼들이에요, 쌈꾼들. 범죄를 많이 저지른 사람들. 어디 누구한테 가서 잘 잘해가지고 받는 사람들. 여러분들 요즘에 내일 모레 6월 13일 날 선거를 해야 되는데 선거 올 때만큼 뭐가 와요, 집에. 온 사람들 가만히 이렇게 보세요. 거기에 범죄 경력을 보세요. 세금을 얼마큼 내는지 확인해 보세요. 5년 동안 세금을 냈으면 적어도 5년 동안 한 5천만 원 정도는 세금을 낼 정도가 돼야 돼요. 그건 세금을 낼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나이가 50달에서 되는데 재산이 마이너스야. 자기 가정도 하나 마이너스로 하는 사람이 무슨 국가나 지자체에 가서 무슨 일을 해요? 개념이 없는 사람들인데. 자기도 마이너스인데. 함량 미달이에요, 함량. 그래서 하여튼 전문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의원도 뭐 6번, 7번씩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것도 똑같이 3번 이상 못하게 만들어야 돼. 3번 이상. 내 생각만이 아니에요. 자네도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언론이 너무 많아요. 언론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좀 조정이 필요해요. 예? 또 언론이 다양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권의 신여 역할만 하고 있어요. 그 정부에 계속 좋아하는 것만 하지 전혀 반대 의견을 말 못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부도 개혁해야 돼요. 첫 번째 없애야 될 부서가 뭐냐면 교육인적자원부, 교과부 없애야 돼요. 교과부 아무 필요 없어요. 내가 대학에 있어 보니까 교과부 하는 일이 없더라고. 아무 쓸데없는 일만 하더라고. 어? 그래서 교과부 없애야 되고 또 없애야 될 것 중 한 가지가 여성가족부 없애야 돼. 이 세계에서 여성가족부가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것 같아요. 예. 저거 기분 나빠해야 돼요. 여성가족부가 있는 것을 누가 반대해야 돼요? 여성이 반대해야 돼요. 여성이 반대. 대통령 권한도 대폭적으로 축소해야 되고 또 기관의 어떤 단체장 뭐 할 때를 임명을 대통령이 하면 안 돼요. 해당 부처의 장관이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뭐예요? 다 대통령이 해요. 언제 누구 도와준 사람, 선거 때 도와준 사람들은 다 안 쳐요. 그 문제가 너무 많아요. 공무원 일자리 줄여야 돼요. 공무원 숫자 줄여야 돼요. 1년에 5%씩 줄여야 돼요. 공무원 하나를 임명하면 국민 세금이 얼마 나가냐? 20억이 나가요. 국공무원이 되는 순간에 그놈아가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받아가는 돈이 20억이래요. 20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누구 돈이에요? 국민 세금이에요. 국회의원 아니라 공무원 엄청 줄여야 되는데 지금 점점 늘리고 있죠. 지자체 개혁해야 돼요. 요새 시골에 가면은 면사무소가 있는데
면사무소에 공무원 수가 한 30명씩 됐는데 하는 일이 없어요.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논산시청 하나 있으면 다 돼요. 다 할 수 있어요. 더 필요하면 면마다 몇 개씩 통합해야 돼요. 초등학교 그렇죠. 내 고향 청양에 가면 초등학교가 한 20개가 있는데 초등학교 감이 10명이 안 돼요. 한 학년에. 10명이 안 돼가지고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파장 분위기, 파장 분위기. 그래서 청양군에 초등학교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근데 통합을 못해요. 누구 때문에? 공주교육대학 학생들 때문에 못해요. 선생님들 교감자리, 교장줄이 모두 못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숫자도 줄여야 되고, 그 대신에 초등학교는 내가 생각하기에 5년제를 바꿔야 돼요. 중학교, 고등학교도 6년씩 필요 없어요. 또 5년 줄여야 돼요. 왜? 초등학교 가기 전에 구구단까지 이후고 한글 다 띄웠는데 초등학교 가서 배울 게 뭐 있어요? 배울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빨리 초등학교도 5년제를 줄여야 되고 중고등학교도 통합해야 돼요. 대학의 숫자 줄여야 돼요, 안 줄여야 돼요? 당연히 줄여야 돼요. 충청남도 전체를 보면 국립대학 하나에 사립대학 하나만 있으면 돼요. 충남에 대학이 많죠? 한 20개 되죠? 네, 많이 줄여야 돼요. 줄일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상황이 가고 있어요. 올해까지는 어쩌다 뽑는데 내년부터는 거의 10만씩 모자라요. 왜 그래요? 현재 대학 이름이 몇 명 뽑아요? 50몇만 명이에요. 지금 태어나는 숫자가 몇 명이에요? 35만 명 태어나요. 대학을 몇 명 가요? 70% 가요. 그러면 결국은 20만 밖에 안 돼요. 그럼 대학이 지금 50만 명이니까 어때요? 반 이상 없어져야 돼요. 근데 아무도 안 없애려고 그래요. 안 없애려고 그래요. 피터지게 싸우죠? 그럼 아무나 대학을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대학을 나오면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대학에 나온 거에 걸맞는 일을 하고 싶어요.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행복해요. 빨리 조정을 해야 돼요.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서 반만 대학을 가고 반은 대학을 안 가야 돼요. 대학에 안 가고도 먹고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돼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다 가요. 다 가고 나니까 또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평생 힘들어요. 이게 악순환이 돼요. 그걸 바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여러분들 부모님들 중에 65세가 되면은 지하철 어떻게 돼요? 공짜 타죠? 이거 없애야 돼요, 빨리. 몇 세 바꿔야 돼요? 70세로 올려야 돼요. 노인이 65세면 어때요? 팔팔한 젊은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노인이에요? 아니잖아요. 물론 내가 아직 멀었지만, 예. 65세로 몇 세로 올려야 된다고? 70세로 바로 올려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힘들잖아요. 여러분 힘들어요. 여러분들 가면은 노인이 몇 세로 해야 돼요? 80세로 올려야 돼요. 80세로.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왜? 옛날에는 80이면 다 죽었는데 지금은 뭐 100살은 다 대부분 사는데.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사회가 선진화된다는 얘기는 중산층이 확대되는 건데, 이제 행복과 물질에 대한 얘기예요. 뭐가 중요하겠죠? 행복이 중요해요, 물질이 중요해요? 예, 다 중요한데 뭐라고 했어 내가요? 예, 젊었을 때는 물질을 중시하고 나이가 먹으면 행복을 중요해요. 정신을 중요하게 했어요. 우리가 가정은 최초 학교예요. 부모 교육이 무진장 중요해요. 결국 우리가 부부가 잘 살려고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그동안 어렸을 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가 되기 전에 상대방의 어린 삶에 커나온 과정을 서로 많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이야기가 없이 결혼하게 되면 상대방의 한 일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해요. 아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산수 시험을 맞는데 50점 맞고 왔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50점 맞았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꿀밤을 먹이죠. 야 임마 그게 점수냐? 엄마는 이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 하니까 있어요. 그럼 아들이 어떻게 해요? 문으로 가면서 돼요. 문을 팡 닫고 들어가죠. 안 나와요. 저녁을 맛있게 해놨어요. 밥 먹으라 했는데 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온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막 물 두드려가 나오게 시키죠. 그럼 아들이 어떻게 해요? 책상에 앉아요. 식탁에 앉아요. 반찬을 맛있게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지. 어떻게 해요?
지 앞에 있는 반찬만 해보자 먹죠. 그 엄마가 뭐래요? 또 꿀밥을 주죠. 네가 데려오느냐? 응? 또 주죠. 그럼 지 울지요. 왜 엄마 책임이 아빠 애 책임이에요? 30점 맞은 거에 대해서 엄마가 뭐예요? 수용을 안 한 거죠. 수용을 안 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누구만 힘들어요? 애도 힘들고 누가 힘들어요? 엄마가 더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50점 맞은 애한테. 나도 어렸을 때 너 때 50점 맞았다. 근데 그때부터 열심히 해서 내가 많이 올라갔다. 다음엔 잘하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때린다고 생각해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걔가 50점 맞은 것은 뭐 때문에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냥 100점 맞아보세요. 시가 바뀐 거죠. 아니에요? 몰라요. 그러니까 걔가 50점 맞은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많은 엄마들이 그걸 수용해야 하네요. 안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수용하는 거, 이해하는 거, 상대방의 어린 시절을 아는 것은 무진장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대학에서도 적어도 부모 교육론, 좋은 배우자가 되는 길, 이런 거는 꼭 과목으로 배웠으면 좋겠어요. 쓸데없는 거, 뭐 철학적인 거 배우지 말고, 좋은 배우자가 되는 거, 좋은 부모가 되는 거, 그런 거 가르쳐 안 가르쳐요? 별로 안 가르쳐요, 그런 걸. 물론 아동교육과 건 좀 가르칠 거야, 아마. 선생님으로서만 가르치지, 부모로서 가르치는 거 있어요? 모른대요. 여하튼 간에 우리가 사회적 선진화가 되려고 하면 기본적인 가치는 문화적 자본이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가치나 행동 기범이 선진화되는 건데, 선진화 된다고 할 때 그 뭐 어떤 내용들이냐, 좀 약자를 존중하고 정의가 실현되고 정직하고 또 진실한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가치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나 삶이나 인간의 어떤 가치를 서로 공유하는 것, 또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하는 것.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한다는 것은 서로 상대방을 갖다가 배려하는 것, 그리고 다양성을 갖다가 존중하는 것. 저 사람이 틀렸다가 아니라 나하고 다르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많이 그러죠. 동해를 우리는 동해라고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일본해라고 하죠. 일본에서 보면 동해가 무슨 바다예요? 서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동해라고 하면 일본 사람들한테 너 엄마 동해라고 해. 걔들이 보면 동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들은 일본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일본해도 아니고 동해가 아닌 새로운 이름을 줘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이름을 평화해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혼자 이름하면 돼야 안 돼요. 서로 안 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쪽에는 경제가 활성화되는, 경제가 활성화하려고 하면 소비가 활성화되고 투자, 그렇죠? 투자, 수출, 기술 혁신돼야 돼요. 또 경제계의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선순환 고리가 되도록 복원돼야 돼요. 그러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을 박수 쳐주고 참 잘한다고 해줘야 되는데, 기업하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딱 욕하고 하면 기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요새 대한항공이 가장 대한민국 사람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고 있어요. 물론 이명이나 조현아가 잘못한 건 사실이에요. 잘못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엊그저께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글이 있더라고. 읽어봤어요. 왜 그렇게 집중 공격을 당할까 했더니만 거짓말 같은데 중국의 공산당이 지금 그걸 좌우한대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만 대한항공을 중국에 사고 싶은가 봐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가를 떨어뜨리면 되죠. 주가를 떨어뜨려가지고 대한항공 주식을 많이 사면 많이 산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 거 되는 거예요. 중국이 아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한항공 주식을 떨어뜨리고 대한항공을 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만 대한항공이 비행기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대한항공이 정비창. 비행기를 고친 정비창이 있는데 그 정비창이 부산에 엄청나게 큰 게 있는데 그 정비창에서 미군의 모든 비행기가 다 거기 가서 고쳐진대요. 태평양 사령부에 있는 모든 미군의 비행기가, 전투기가 거기 가서 고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에 들어가는 부수품이 엄청나게 대한항공 만드는 거예요, 지금요. 대한항공이 뭘 하냐면 헬리콥터 만들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한항공은
상당히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전략적인 자산인 거예요. 무진장 국방산에서 중요한 영역이에요. 근데 이명이나 조현아가 무슨 갑질한 거 가지고 대한항공을 갖다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중우라는 사람이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트럭 이런 걸 해서 정말로 어렵게 해서 대한항공을 일궈놨는데 어느 순간에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서 언론이 모두가 단합해서 KBS나 모든 JTBC가 이명희가 이거 던지고 하는 장면을 몇 번 보여줬냐? 최소한 100번 이상을 보여줬어요. 국민들은 세뇌가 됐어요. 아, 대한항공 없어져야 돼. 저건 핵사로서 안 돼. 대한항공 이름도 바꿔야 돼. 대한민국 이름 쓰지 마. 이렇게까지 갔어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결국 뭐냐? 기업인에 대해서 흥이 나도록 해주지 않으면 결국은 모든 생태계가 망가지는 거예요. 기업도 열심히 했으면 일정한 부분만큼은 자녀한테도 물려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물려줄 수 있어 없어요? 물려주다 보면 몇 조 세금을 내가지고 결국은 뭐 어떻게 돼요? 그 기업이 다른 사람 것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 당연히 세금 내야 돼 라고 하지만 그 세금을 다 정상적으로 하다 보면 그 기업이 자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봤죠? 여러분들 뭐예요? 세금 덜 내는 거에 대해서만 욕만 했죠? 그러나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열심히 읽어서 뭘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고 싶어요? 당연히 자녀한테 상속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인간 본인의 욕구예요. 그게 안 되면 누가 열심히 하려고 하겠어요? 나 혼자 잘 먹고 살려면 열심히 할 필요 없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국내 경제 여건, 노사관계, 양극화 일자리 이런 문제가, 인구구조, 저출산 노령화. 예? 지금 65세 인구가 거의 지금 우리나라 18% 정도 됐어요. 그리고 시골 같은 경우는 30, 40 이렇게 돼요. 예. 근데 여러분들한테 자녀를 몇 명 낳고 싶으냐 하면, 아유, 자녀는 고사하고 시집 갈라나 안 갈라나 몰라요. 내가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오래간만에 시골에 있는 우리 큰형의 큰딸이 전화가 왔어요. 한 30분 동안 통화를 했어요. 30분 동안 통화한 이유는 그거예요. 파주에 헤일리에 있는 글배우 작가 집에 갔었대요. 글배우 알아요? 글배우 알아요? 글배우라고 김동혁이라고 하는 애가 우리 학교 경영학과 3학년까지 다니다가 그 글 써가지고 지금 인터넷 공간에서 글배우 역할을 하고 지금 백화점 이런 등등 이런 데 가서 대학 같은 데 가서 특강하러 다녀요. 몰라요? 들어봤어요? 글배우 사람들 무진장 좋아하는데 젊은 애들이. 근데 오늘 조카가 전화 왔는데 1박 2일로 그 파주에 자기네 식구들이 갔을 때 얼마씩이냐면 어른은 7만 원, 애들은 4만 원이래. 하루쯤 자는데. 근데 잘 수 있는 그 침대 수가 한 30개 정도 되래요. 30개. 그러면 5만 원씩만 쳐도 3, 55 하루 저녁에 꽉 차면 150만 원이죠. 걔가 31살이에요. 31살. 31살인데 우리 과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고 이제 자퇴를 하고 책을 3권째 썼어요. 하여튼 조카가 거기 갔다 온 얘기를 하다가 거기를 갔는데 거기 그 서랍에 아니 책장에 내 책이 있는 거야. 그래서 글배우한테 물어본 거야. 어떻게 이 책이 여기 와 있느냐? 우리 작은아버지인데 그랬더니 아, 내가 건양대 경영학과 다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조카가 전화 왔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 조카가 대전 보건대에 나왔다겠죠.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그래서 건양대 화공과를 편입해서 졸업을 하고 그 과의 학생하고 연애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남자애는 지금 농협에 다니고 내 조카는 한양대 앞에서 학원을 해요. 근데 학원 얘기를 하더라고. 요새 학원에 초등학생이 없어졌대요. 옛날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3분의 1씩 됐는데 초등학생이 하나 없어요. 다 학원에. 근데 중학교가 1학년이 자율학기제가 되는 바람에
1학년들이 시험을 안 본대요. 그 1학년이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2학년부터 애들이 1학년 때 쭉 1년 동안 놀다 보니까 중학교 2학년 되면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애들이 멍하고 있대. 예. 그 중학교 2학년부터 다니는데 몇 명 안 된대요. 그 지금은 주로 이제 고등학교 애들로 구성되어 있대요. 근데 학원 선생님이 11명이 있대요, 11명. 내가 깜짝 놀란 게 11명 중에서 남자가 2명이고 여자가 9명인데 그 11명이 학원 시작할 때 멤버가 지금까지 왔대. 그러니까 오픈할 때, 학원 오픈할 때 지금 왔대. 거의 20년 됐나 봐요. 학원에, 제가 나이가 됐나? 92학번이면 얼마예요? 47살, 46살인가요? 46살. 예, 30 조금 못 돼서 학원 시작했으면 거의 20년 가까이 됐대요. 근데 그 9명이 지금까지 있는데 결혼을 아무도 안 했다는 거예요. 결혼을 아무도 안 했대. 그럼 몇 살이 걔들이 거의 다 40살씩은 된 거야. 40살씩은 다.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다 40살쯤 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사장이지, 나는 학원 원장이니까.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고 학원에 목매다는 거야. 자기는 걔들이 다 식구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아침도 걔들하고 같이 먹는데, 차도 같이 먹고, 점심도 같이 먹는데. 그래서 걔들한테 이제 얘들이 평생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걔들하고 부동산을 시작한 거야. 근데 자기가 참 복이 있었던 게 뭐냐면 그 한양대 앞에 성수동 그 근방인데 거기가 재개발을 하면서 엄청나게 변화가 되더래요. 그래서 싹 다니다가 오피스 뭐 빌딩이 분양한다 하면은 얘들한테 야 꼬셔가지고 야 너 얼마 투자할래?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11명을 평생 동안 먹을 걸 다 벌어줬대요. 자기가 먹을 만큼. 그러니까 월급이 한 300~400만 원 되는데 그거 이에 얘들이 평생 학원을 선생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 그만둬야 되나. 그리고 학생들이 점점 죽으니까 학원도 언젠가 문 닫아야 된다고 아는 거야. 근데 자기는 얘들이 한 20년 가까이를 나하고 함께 사니까 얘들을 내가 평생 책임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걔들을 한 명 한 명 걔들하고 이제 하면서 걔들이 다 평생 먹을 만큼 벌어준 거야. 그래갖고 본인이 학원에서 들어오는 돈이 지금 학원에서 들어오는 게 한 1억 4천 들어온대 한 달에. 1억 4천 들어와서 이렇게 나눠주고 자기가 5천만 가져가고 나머지 나눠주고 그래가지고 계속 투자를 했는데 아이고 지난번에 분양받은 거 101평짜리는 한 달에 얼마 들냐니 750 들어온다는 거야. 그다 뭐 그 건물 밑에 지하에 그 커피숍 하나 하는 그것도 한 달에 700원 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 와 있는 11명이 다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결국은 다 평생 먹을 거를 거의 단계에 와 있고 평생 걔들하고 네가 교주다 교주. 거의 뭐 아침도 같이 먹고 점심도 같이 먹고 저녁 때 10시까지 같이 있고 또 걔들은 결혼도 안 했고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래. 근데 이상하게 걔들 안 하더라는. 안 하는 순간부터 이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걔들 함께 다 평생 먹을 만큼 거의 지금 단계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무슨 얘기가 나갔어요? 저출산 나이가 먹어도 결혼할 생각을 안 해요. 결혼은 몇 살까지 해야 돼요? 나이가 없다고 생각하죠. 근데 자녀를 생산하려고 하면 35살이 넘으면 자녀가 생산이 안 돼요. 35살이 되면 자녀 생산이 이제 35% 떨어져요. 40살이 되면 거의 안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을 꼭 해야 될 필요성도 못 느끼고 결혼했다고 해서도 꼭 자녀를 안 낳으려고. 그게 아마 대한민국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든. 앞으로 이 상황이 한 100년쯤 지나면 이제 대한민국의 한민족은 없어지겠죠. 없어지겠죠. 전문 인력의 공급, 전문 인력의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과연 대학 교육이 정말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예? 지금 학과에 따라서 뭐 미스매치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정말 전문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양극화 해소하는 방향 중에서 결국은 중소기업이 점점 많아져야 되고, 조세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저건데, 많은 국민들은
기업이 세금 올라간다고 하면 좋아 박수 쳐요. 그러나 기업이 세금을 올려가지고는 세금이 더 거쳐요, 덜 거쳐요? 기업에 세금을 올리면 세금이 많이 거친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세금이 덜 거치는 거예요. 왜? 미국이 세금을 떨어뜨리니까 더 많은 기업이 만들어지고 누가 투자가 들어오지만 세금을 올리면 올릴수록 투자가 안 돼요. 또 기업도 안 만들어요. 결국은 전체 양은 더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은 계속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텐데 이번 시간에 대한민국에서 제가 제일 보수와 진보를 연구를 많이 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도대체 뭐가 보수고 뭐가 진보냐. 보수는 핵심 가치는 지키고 서서히 변화를 추구하는 게 보수고, 진보는 핵심 가치조차도 부정하고 신속한 변화를 추구하는 게 진보예요. 사회 문제와 관련해서 낙태를 찬성하면 진보예요. 낙태하면 안 되라고 하면 그것은 보수예요. 동성애를 찬성하면 그건 진보고, 동성애를 반대하면 보수예요. 규제를 협파해야 되겠다. 뭐 기업에 관련된 규제를 협파해야 된다고 하면 보수고, 규제를 강화해서 기업을 좀 옥죄해야 되겠다고 하면 진보예요. 경제적 자유를 중시하면 보수고, 경제적 민주화, 사회적 경제 이런 말을 하면 그것은 전부 다 진보예요. 노동 유연성, 필요에 따라서 기업이 노동자도 해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노동 유연성이 있는 거니까 그 찬성하면 보수가 되는 것이고, 노동자들은 꼭 보호해야 된다. 노동자 보호를 중시하면 그것은 진보예요. 세금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면 보수고, 세금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진보예요. 의료도 개방해야 된다. 선진국가 이렇게 하면 보수예요. 근데 지역에다가 공립 도립병원, 공주에 가면 공주도립병원, 그 도립병원 같은 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진보예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유통일을 인정하면, 자유통일을 중시하면 보수고, 평화통일을 하자, 이런 평화 얘기 나오면 그것은 진보예요. 김정은 안 돼. 김정은은 안 돼. 얘는 뭐 몇십만 명씩 뭐 아오지 탄광에다 보내고 하니까 얘를 없애야 돼. 이거 하면, 김정은을 부정하면 그것은 보수예요. 김정은 괜찮은 애야. 김정은도 뭐 당연히 존재해야 되는 거라고 하면 그건 진보예요. 북한 붕괴를 좋아하면 보수예요. 북한 붕괴를 해야 돼. 그래서 남한이 접수해야 돼 라고 하면 그건 보수예요. 북한 붕괴하면 안 돼 라고 하면 북한도 함께 공존해야 돼 라고 하면 진보예요. 북한의 인권 문제, 북한의 인권이 너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해결해야 돼 라고 하면 보수예요. 북한 인권에 대한 얘기를 안 하면 그건 진보예요. 복지도 작은 복지, 꼭 필요한 사람한테는 복지를 해야 되라고 하면 보수예요. 근데 모든 사람한테 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잘 살든 못 살든 다 도시락 주고, 다 뭐 교복 주고, 등록금 다 면제해야 돼 하는 것은 진보예요. 잘 사는 사람들은 하지 마라. 못 사는 사람만 도와줘라고 하면 보수예요. 그래서 선별적 복지를 하자고 하면 보수고, 보편적 복지 다 함께 주자고 하면 그것은 진보가 되는 거예요. 국회 권력의 집중에 부정적이면 보수예요. 국회한테 권력의 강화를 가면 그 찬성하면 진보예요. 정부 기구가 작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보수예요. 근데 정부 기구, 뭐 교육과부나 여성같이 과가 많아진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진보입니다. 국회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보수인데, 우리나라 어디에요? 서울에 앞에 촛불 들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결정해야 돼. 광장에서 뭘 해야 된다. 촛불 가지고 해야 돼. 이것은 진보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 민주당을 선호하면 진보고, 지금 공화당, 트럼프는 공화당이 진보예요. 어디예요? 트럼프는 지금 공화당이에요. 트럼프는 공화당이에요. 네. 네. 지난번 정부가 민주당이었고, 오바마가 민주당이에요. 미국을 좋아하면 보수예요. 중국을 좋아하면 진보예요. 여기 중국 학생들이 몇 명 있는데, 중국을 좋아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진보예요. 예. 역사관이에요. 대한민국은 성공한 나라다라고 하면 보수예요. 대한민국은 실패한 나라다. 대한민국은 생기지 말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진보예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치를 잘못해서 망했다. 그건 조선이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보수예요. 근데 일본이 침탈이 없으면
조선이 지금까지 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진보예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진보한다,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면 보수예요. 문명은 점점 퇴보한다, 오늘 진보예요. 그러니까 이 진보라고 하는 이름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진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해야 돼요? 퇴보라고 해야 돼요. 민비라고 하면 보수예요. 근데 민비를 엄청 좋게 명성황후라고 하면, 황후는 뭐예요? 황제예요, 황제. 우리 옛날 조선시대에는 중국만 황제라는 이름을 썼고 나머지는 황제라는 이름을 못 썼어요. 그리고 대한제국이란 말 하지만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뭐예요? 다른 나라를 거느린 나라가 제국이에요. 그 조선이 다른 나라를 거느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거느린 적이 없어요. 그 쓸데없는 저희 대한족 이름만 붙인 거예요. 제국 역할도 못하면서 본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명성황후라고 하면 진보예요. 인생관도 인간은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라고 하면 보세요. 내 운명은 내가 열심히 해서 얼마든지 내가 중산층으로 등록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보수예요. 근데 사람은 안 돼. 인간은 사회적 조건에 결정하니까 라고 생각하면 그건 진보예요. 개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보수고요. 사회가 일정 수준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진보예요. 내가 능률을 실질을 중시하고 건박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으면 보수예요. 인문주의적, 인문학적, 이런 인문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진보예요. 지금 내가 정리한 게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진보와 보수를 잘 정리한 거, 이만큼 정리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수 사람들 걸 다 정리해서 진보와 보수에 대한 정리예요. 근데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 우리 모두는 완전한 진보도 없고 완전한 보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가운데 줄 타세요.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세요. 그래서 훨씬 더 행복해요. 끝내겠습니다.